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힘드신 소상공인 및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우리 먼저 맞게 해달라. 기관들 코로나 백신 로비 작전. 최근 정부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 및 협회들이 백신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총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국 항운노동조합 연맹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도선사협회 등이 우선 접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국가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의 필수 인력으로 블랙아웃 등 재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가경제의 필수적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기관이 저마다 먼저 맞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민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병원 및 간호, 요양 등 의료진같이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우선 접종은 동의가 가능합니다만은 미리 우선 접종을 위한 로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불쾌합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매일경제. 이번엔 김종인 직접 나서 부동산 대책, 재건축, 세금 완화.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제1야당 지도부까지 정책 선점에 가세했습니다.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밖의 후보들이 야권에서 나왔고 제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중구난방으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자 후보 개인이 아닌 제1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할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성격을 가진 각종 세금 규제가 집값 완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집값을 더 올리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대거 나왔습니다. 공급, 세금 문제를 기초로 하되 교통 등 인프라스트럭처 문제까지 아우른 것이 여당과의 차별점입니다. 공급 대책 1순위는 역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였습니다. 서울은
추가 택지 개발이 쉽지 않아 기존에 있던 주택 용지를 다시 지어 가구 수를 늘리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장 시급한 공급 대책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저층 단독주택과 빌라 위주의 도심 개발지는 고밀, 고층화 개발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도심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 내 철도 차량기지 이전,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한 상부 토지의 주거용지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금 규제 완화 역시 국민의힘이 꼽은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등록세 인하, 건강보험료 등 부가기준 조정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가 급상승한 집값에 아예 집 살 생각을 포기하고 결혼,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조일대로 조인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안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 나름 괜찮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매일경제 동학개미 10조 사고 기관은 10조 팔고 연초 전의 전쟁 장중 3,200선까지 돌파했다가 지난 11일에서 12일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가 13일 어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1% 상승한 3,148.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91억 원, 1,93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11일에서 12일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13일에는 순매수로 돌아선 것입니다. 연초 증시는 개인의 역대급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8거래일간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10조 8,687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10조 5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여 지수 상승 압력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같은 기간 2,7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동학개미 운동이 올해도 이어지며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 상품보다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며 펀드 환매를 요청하고 있어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코스피 상승장 속에서 기관은 적극적으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관이 빠져나간 자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는 667억 원에 그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줄곧 매도를 이어갔지만 코스피 현물은 매도와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달러 환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올라도 환차손이 발생하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과 기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자금의 향방은 14일 오늘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의 입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준 이사 일부가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말합니다.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가능성이 높아져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제약해 왔다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국민일보, 암호화폐 시총 하루 186조 증발, 3년 전 악몽 재현되나. 최근 급등세를 타며 인기를 끌어온 암호화폐 시세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 1,700억 달러, 약 18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1월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며 시장이 초토화됐던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CNBC는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채굴하는 사업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며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고래라 불리는 대량 보유자와 채굴자들은 최근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며 매도 압력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그간 비트코인 매수세를 견인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신호를 주지 않으며 가격이 하락하는 형국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람들이 아무런 추가 수익도 보장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의 테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안 요인입니다. 테드는 미국 달러와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테드는 1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테드가 충분한 예치금 없이 코인을 발행하는 장부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에 직면하여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개당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시장 자체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며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이런 변동성은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또다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절하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장은 그렇게 지나왔듯이 또 상승장으로 바뀌는 조만간 상승장을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하락해 드디어 한국거래소에서 한화 3,520만 원대까지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5천만 원에 도전하기 위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분명히 올해 1억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관이 속속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알트코인들도 불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불장의 꽃은 바로 이더리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바이낸스 US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가 발표되었고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중단이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우는 네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토큰 포스트, 네오 3 프리뷰 4 테스트넷 업그레이드 시행. 네오가 공식 채널을 통해 네오 3 프리뷰 4 테스트넷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혔었습니다. 해당 버전은 네오가스 이중 토큰 메커니즘을 채택하며 위원회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보완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외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토큰 표준 NEP17을 개선했습니다. 네오는 은행의 이자 시스템처럼 네오를 네오의 지갑에 보관하면
네오가스라는 토큰을 배당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오가스는 플랫폼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데 쓰이며 지급된 토큰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북키프들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갑니다. 현재 50%의 네오만 시장에 유통되고 나머지 50%는 네오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코인들은 사용 계획에 따라 네오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오. 네오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입니다. 2014년 다홍페이가 창립했습니다. 기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결합하여 C# 언어로 네오를 개발했습니다. 네오 개발팀은 중국 상하이에 있고 직원은 약 30명이라고 합니다. 다홍페이는 중국 블록체인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며 중국 온체인사의 대표입니다. 네오는 2014년 엔트쉐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2017년 7월에 네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브랜딩한 이유는 글로벌한 스마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오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네오 컨트랙트라는 독자적인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오에는 코인인 네오와 네트워크에서 연료 역할을 하는 네오가스라는 두 개의 기본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네오가스는 각각의 새로운 블록과 함께 생성됩니다. 네오가스 또는 간략히 가스라고 부르는데 네오 네트워크 리소스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료 토큰으로서 네오가스가 쓰입니다. 최대 발행량은 1억 개이며 매년 약 200만 개의 블록이 생성되고 초기에는 블록당 8개의 가스가 생성됩니다. 매년 200만 블록이 지나갈 때마다 동시에 블록당 1개의 가스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블록당 1개의 가스가 남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약 22년 동안 이 비율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4,400만 개의 블록 생성 이후 여기에서 생성된 총 가스는 1억 개에 달할 것이며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블록에서 더 이상 가스가 생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오는 2020년까지 네트워크의 초단거래 처리량, 즉 TPS를 현재 1000건에서 10만 건으로 늘리는 등 D앱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표준화와 상용화를 이루는 것이 역시 네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 에코시스템. 네오는 자산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ID를 사용하고 디지털 자산을 자체 관리하는 데 스마트 계약을 사용함으로써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 경제를 실현합니다. 다시 말해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해당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디지털 자산을 마치 실물처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권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네오 컨트랙트라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기존 개발자 생태계를 원활하게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개발자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오는 자바와 파이썬, 마이크로소프트의 .NET 등 거의 모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개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오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 조성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네오의 DF Accelerating 프로그램의 이름은 에코부스트입니다. 에코부스트는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에코부스트 펀드는 기술 스포츠팀, 커뮤니티 시너지 및 확장에 사용됩니다. 더 나은 인프라 제공을 위해 DF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오 3.0 버전에서는 거대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높은 TPS와 확장성, API의 확장, 그리고 최적화된 가격 모델, 네오N 가스에서 네오의 소수점 단위 변경, 가스 금액 수정 등 개발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네오의 핵심 모듈들을 새롭게 디자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오는 대표적 기술 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오 컨트랙트라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전 세계 수백만 개발자들이 신속하게 스마트 계약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SHA-256과 RIPE-MD160 해시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Wien Practical Byzantine 장애 허용, 즉 TPBFT, Delegated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따릅니다. 네오 코인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이 투표를 통해 합의에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노드를 운영하는 BP, 즉 북키프의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죠. 네오의 범용 경량 가상 머신인 네오 VM은 높은 확실성, 높은 동시성 및 높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네오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여러 작업들이 중첩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오 FS, 보팅 메커니즘, 듀얼 토큰, 오라클 같은 기술들을 가지고 네오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